인구조사원입니다. 인구조사원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성범죄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아저씨, 문을 왜 잠그세요? 인구조사원 아니에요? 인구조사원 맞아. 집에 아무도 없지? 너희들 참 이쁘게 생겼다. 아저씨, 집에 왜 들어온 이러세요? 성범죄자는 위협적인 말과 태도로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며 살려달라고 비는 일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들. 그날 이후 동생 미진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미진아, 문 좀 열어. 아, 미진아, 문 좀 열라고. 아, 미진아, 문 좀 열어. 아, 미진아, 문 좀 열으라니까 진짜. 열으라면 열지. 미진아. 미진아. 언니,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또 왔어. 아니야. 괜찮아. 그 사람 아니야. 미진아. 그 사람 아니야, 미진. 괜찮아. 그 사람 아니야, 미진아. 제발 좀. 구김살 없이 밝고 씩씩했던 동생 미진이는 그날 이후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불안에 떨어야 했고 그날 문을 열어줬다는 죄책감에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자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네,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엄마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저 옆에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런 일을 상황을 당하셨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저로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인 저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이 혼자 둔 것에 무척 자책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 혼자 뒀다라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아동 성폭력을 영원 살인이라고 하는지 이제서야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같은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먹먹해집니다. 네. 부모가 어떻게 대해주느냐, 그런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극복하는 속도나 이런 것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가요? 그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폭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게 성자가 붙으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가지고 쉬쉬하게 되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또 너무 아버지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요. 어머님께서 이걸 알면서도 아버님한테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힘든 거를 표현을 못해요. 너 왜 소리 안 쳤어? 너 왜 도망 나오지 않았어? 너 왜 빨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인지적인 성숙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게 그 아이가 그 일을 뒤로 일어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지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 워낙에 우리 사회는 부모님들 자체가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경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고, 그리고 부모님들 교육을 하다 보면 요즘에 신고 의무제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나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청소년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신고를 해야만 해요. 네. 이렇게 법은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부모님들께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사건이 있다면 신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고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더 많으세요. 네.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 이 성폭력 사건이 알려져서 우리 아이는 낙인이 찍힐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거기부터 부모님들 의식이 어렵지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뺑소니 사고 우리 가서 신고하고 소문내고 하잖아요. 성폭력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내가 아이를 혼자 뒀기 때문에 엄마의 죄책감 또는 얘가 잘못해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못하고 이렇지만 가해자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무리 교육받아도 예방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의심이 드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폭력 상담소 긴급 전화가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66번입니다. 1366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가장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산부인과 치료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고요. 또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1366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셔도 늘 항상 이렇게 전화 한 통화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 시절에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후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앞에서들 얘기하셨듯이 이 아동들이 이런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은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네. 더 심각하고 또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심리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꼭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계속적인 이 치료와 아이의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1366 전화하셔가지고 네. 전문가의 그 상담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앞으로는 또 국가적인 지원도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서두에 그 아동 성폭력 예방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정말 얼마나 안전한지, 내 아이는 또 이 환경 안에서 진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고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 해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아이는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정말 안전할까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맞벌이 가정의 아동의 일상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아침 등교길, 매일 아침 엄마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안전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가. 안녕.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엄마는 그 시선을 떼질 못합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는 뉴스를 통해 아동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면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끔찍해요. 진짜 끔찍하고 어쩔 때는 잠을 못 자요. 진짜로. 진짜 잠을 못 자고 또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사직서를 쓰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결정도.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막 더 심해지면은 애들이 그 낯선 남자한테 끌려가는 그게 상상이 되면은 진짜